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소위 현대차 까기가 국민 스포츠일 정도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현대차의 평판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유일하게 현대차 편을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대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노조의 반대편을 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개인적으로 귀족 노조라고 하면서 현대차 노조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에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지만 노동자 중에서도 귀족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편하게 돈 많이 벌면 안 됩니까? 그런데 최근 이런 생각을 흔들리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와이파이 논란인데요. 내용인즉슨 현대차 공장에 무료 와이파이가 지원돼 직원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차량을 이렇게 조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노조한테 제공하던 와이파이를 중단했는데요. 과연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공장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준 것은 2011년과 2016년 노사 간 단체 협약을 통해 합의된 내용입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사용하라고 복지 차원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었죠.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시간에도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자는 공장을 방문한 외부인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작년 12월 2일 안전을 문제로 작업시간 와이파이 차단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와이파이로 동영상을 보면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휴식 시간에만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너무도 당연히 노조의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특근 거부에 나섰습니다.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 것이라고요. 결국 현대차도 시행한 지 3일 만에 와이파이 차단을 유보했습니다. 노조도 이에 맞춰서 14일로 예정된 특근 거부를 철회했고요. 이후 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측은 12월 24일 다시 와이파이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노조 측은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지만 추가적인 투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진행은 문제다. 노사 합의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집행부는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투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이슈는 노조 측에서도 어떤 명분이 없어요. 현대산업의 총아인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를 유튜브 보면서 조립한다. 이런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마 현대차를 제외하고 업무 시간에 무료 와이파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게 허락하는 제조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현대차 역시 국내 공장을 제외하고 해외 공장에서는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는커녕 업무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현대차 국내 공장의 효율성은 예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죠. 울산 공장의 편성 효율은 겨우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인도와 체코, 터키 등 현대차 해외 공장의 편성 효율인 90%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100명이 해야 할 일을 울산 공장에서는 200명이 하고 해외 공장에서는 110명이 한다는 겁니다. 덕분에 울산 공장에서 차 한 대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은 28시간으로 17시간인 인도 공장보다 11시간이나 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구조입니까? 제가 현대차 경영진이어도 공장 해외에 짓지 국내에 더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임에도 내려치기와 올려치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려치기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다가오는 5대, 6대의 자동차를 미리 앞차부터 뒷차까지 막 한꺼번에 빠르게 조립하는 거고요. 올려치기는 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간 4, 5대의 차를 뒤에서부터 막 조립해서 앞까지 채워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남아돌고 남아도는 시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을 많이 보려면 작업을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차를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조립된 차가 나오기 어렵고 품질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물론 노조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만 본다고요.
그러나 소비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 누구도 동영상 보면서 조립된 차를 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가격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안전에 큰 위험이 되는 제품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저 역시도 불안해서라도 안 살 거예요. 가뜩이나 현대차는 해외 공장을 늘리고 있어요. 또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및 플랫폼 회사로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요. 전기차 및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의 자동차 시대가 오면은 노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노조가 이렇게 된 이유, 소비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의 절반은 최소한 현대차 경영진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로도 집단 행동을 한다면은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차갑게 등을 돌릴 겁니다. 나중에 진짜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 아무도 노조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설마 진짜로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편의 한마디는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래도 정 보고 싶으면 포토그래프만 보세요. 입니다. 지금까지 전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